전세 계약을 맺고 거액의 보증금을 냈는데 알고 보니 월세집이었고 중간에서 누군가 보증금을 갖고 튀었다.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사기 피해일 텐데요. 요즘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간 사기꾼이 공인중개업자들이라서 피해가 더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네. 공인중개업소라고 하면 보통 세입자들이 믿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없는 자리에서 그냥 계약서를 썼다가 낭패를 보게 된 거죠? 맞습니다. 이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썼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네. 원칙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본인과 해야 됩니다. 대리인이 나왔다고 하면 이 집주인과 만날 수 있는지 최대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만날 수 없다면 이유를 또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보통 병원에 있다, 외국에 있다 이런 이유를 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도 이 전화 통화는 할 수가 있잖아요. 요즘엔 가짜 집주인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어서요. 일단 집주인의 신분증을 요구하시고요. 영상 통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신분증상에 나와 있는 집주인과 영상통화상에 사람이 일치하는지 확인은 해보셔야 됩니다. 네, 부득이하게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 그럴 그렇습니다. 때는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될까요? 먼저 확인해야 될 이 서류들이 있는데요. 네. 집주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그리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 위임장에 적혀있는 집주인의 이 정보와 또 등기부등본상의 정보 그리고 신분증상의 정보가 다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예. 이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에 떼온 것이 맞는지 또 보셔야 됩니다. 또 이 인감증명서도 함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발급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도 보셔야 되고 용도가 이 부동산 계약용으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용도란에 부동산 계약용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것도 네.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인감증명서 역시 신분증이라든가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적혀있는 이 정보와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사본을 받아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신분증 자체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가려낼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정말 이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디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요. 신분증도 진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번 없이 1382번을 누르시고 주민등록 번호와 발급일자를 누르시면 해당 신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줍니다. 예. 만약에 신분증이 위조됐다거나 분실됐다거나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예. 또 운전면허증은 다른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운전면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 유명했던 사건을 보면 이 전세보증금을 중개업자 계좌로 입금해줬다가 또 이렇게 피해를 봤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부동산 중개업자라든가 대리인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 하면은 한 번쯤 의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계약금이나 잔금은 반드시 이 등기부상에 있는 명의, 이 본 집주인에게 실소유자에게 입금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리자나 건물 관계자 혹은 중개업자 통장으로 입금을 해달라고 하면 일단은 거절하셔야 되고요. 또 계약금을 내고 이삿날 잔금을 보통 치르잖아요. 네. 이렇게 잔금을 치를 때 등기부등본을 당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며칠 사이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부동산 계약하면 중개업소에서 그 보증공제 증서라는 걸 주잖아요. 예. 1억 원짜리. 이거는 실효가 좀 있는 건가요? 일단 거기 공제증서라는 걸 받으면 안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1억 원 한도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 보증금이 1억 원 이내니까 거기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개인당 한도가 아니라요. 해당 중개업소에서 이 전체 계약자 중에 연간 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외네요. 예, 네. 1억 원 한도로 공제가 가입돼 있는데 여기서 사고가 발생해서 4천만 원이 이미 지급됐고 네.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 각각 3천만 원씩 지급됐다라고 한다면 총 1억 원 한도를 이미 다 써버린 거죠. 예. 그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가 한 없습니다. 푼도 못 받는 거네요. 저런 맞습니다. 경우에는. 물론 이제 계약할 때 공제증서를 확인하기는 해야 되겠지만요. 네. 이걸로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고, 결국 본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보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